안녕하세요. 조용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체류형 쉼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 질의응답. 두 번째, 행정절차 사전협의. 세 번째, 기반시설, 기초공사, 쉼터 설치, 시공 작업 순서입니다. 여기 2번과 3번은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셔가지고요.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300평 내외에서 농지를 주말 농장 체험 목적으로 구입한 일반 국민이면 모두 해당된다. 현황 도로에 접할 것이란 입지 기준은 무슨 뜻인가요?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구조, 화재 진압이 될 수 있는 농도로서 3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된다. 농도로서 3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됩니다. 체류형 쉼터와 부속실은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쉼터, 주거 공간이죠. 33제곱미터 10평. 부속실, 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 33제곱미터 이것도 10평입니다. 합해서 20평입니다. 자, 주차장은 일면 허용. 2.5m에 5m죠. 농지 한 곳에 쉼터 여러 개 가능한가요? 본인 사용이 원칙이고 한 필지 하나만 가능. 한 필지 하나만 가능. 임대와 영리 목적인 숙박시설은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체류형 쉼터 존치 기간과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3년으로 하고 3회를 초과해 연장할 경우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횟수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 중입니다. 농막과 쉼터 모두 소유 가능한가요? 합산 면적이 쉼터 기준으로 33제곱미터만 넘지 않으면은 동시 소유 가능합니다. 자,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입지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환이 가능하다.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입지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할 경우입니다. 체류형 쉼터 제한구역은 어느 곳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토지를 샀는데 구입했는데 제한구역에 걸리면 안 되겠죠? 내 토지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내 토지가 용도지역을 보면은 방제지구, 극경사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지역 등은 제한구역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토지나 구입을 하려고 할 때 또한 똑같습니다. 토지계획 이용 확인원을 발급하셔가지고 용도지역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설건축물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감면이 된다. 하지만 최초 설치 시에 취득세는 납부를 하고 재산세는 연 1회에 납부를 한다. 연 1회 납부하는 겁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전입신고는 할 수 없다. 실질적인 시행 시점과 지자체 조례 제정 시점은 언제쯤 될 수 있나요? 시행령은 시행 규칙상이기 때문에 공표가 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자체에서 25년 1, 2월 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이 요 시행규칙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 준비 후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행정 절차 사전 협의. 이제부터 메모 좀 하십시오. 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지자체를 방문을 하세요. 방문하시면은 자, 먼저 건축 허가과를 가세요. 건축 허가과. 건축 허가과에다가 가설 건축물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어느 분입니까? 물어보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거예요.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축조신고서 양식도 줄 거예요. 양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법도 알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배치도 평면도가 있고 사용승낙. 요 사용승낙서는 뭐냐면은요. 토지 사용승낙서는 만약에 토지를 구입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은행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용승낙서를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을 하면은 여기 도장 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승낙서, 축조신고서, 그 다음에 평면도는 A4 용지에 쉼터를 그립니다. 평면을. 요 치수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3m, 10m. 그 다음에 데크, 요게 1.5로 하실 거죠? 1.5m. 그 다음에 내부는 크게 안 해도 되는데 내부를 만약에 해달라 그러면 여기 뭐 침실 써놓고요. 여기는 거실 써놓고 여기는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는 현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평면도 그 다음에 배치도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토지 이용 전 시간에 배웠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거기 지적도가 있습니다. 지적도를 캡처하셔 가지고요. 쉼터 위치, 그 다음에 주차장 위치, 그 다음에 정화조 위치, 그 다음에 지하수 위치, 그리고 배치도. 이것도 A4 용지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을 가지고 접수를 하면 3일 후에 필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반시설, 기초공사, 쉼터 설치에 따른 시공입니다. 자, 메모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필증을 교부받으면은 먼저 이제 이동식으로 할 건지 현장 시공을 하실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동식은 운반 과정에서 훼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품질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시공은 품질은 좋아지는데 금액이 300에서 한 400 정도 올라갈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 시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 업체를 찾아가셔가지고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그 같은 걸로 해서 현장 시공으로 해달라 그래도 그분들은 아마 해주실 겁니다. 자, 총 투입비 예산 잡기. 자, 이건 이제 행정 절차에 따른 이제 면허세.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기반 시설, 전기, 지하수, 정화조, 쉼터 기초석 설치, 우수 배관, 우수 설비 자재.
요건 자재비죠. 토지 조성에 따른 장비, 굴착기, 덤프죠. 인건비, 식대 등. 그 다음에 쉼터 설치. 이 비용이 나오겠죠. 요 뒤로 가면 요 비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총 예산 얼마로 할 것인가?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자, 뒤로 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자본 예산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에 따른 공정 계획표를 잘 만들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으시겠죠? 예를 들어 굴착기 사용을 3회에 마감할 수 있는 것을 공정계획 미숙으로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순서도 정확히 전기가 가장 먼저 설치가 돼야 돼요. 전기. 그러고 나서 전기가 되면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정화조, 쉼터. 전기가 가장 먼저 됩니다. 근데 전기를 먼저 설치 안 하고 지하수, 정화조를 설치한 다음에 또 후순위로 전기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건 설치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한전에서 전기가 인입이 되면 요 전봇대 있는 데까지가 계량기를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밑으로 쉼터까지는 내가 전기를 배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덤프 아니면 굴착기. 이 덤프는 지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굴착기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관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개발. 또 말씀드립니다. 전기 인입 후 지하수 개발. 그 다음에 쉼터 기초적 설치. 주차장이 그 농지기 때문에 연약 지반입니다. 그래서 차가 이제 다니다 보면 다짐이 덜 되게 되면은 그 치마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주차장 다짐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동선, 움직이는 그 주차장까지 출입구서부터 동선 다짐도 다 해야 되고, 다짐을 다 한 다음에 잡석 포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이제 장마철에 흙이 많이 묻어나고 치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조성이 다 끝나면은 쉼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동식으로 할 건지, 현장 설치를 할 건지요. 자, 이제부터는 현장 시공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잡아볼 겁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시간에 전체 예산도 이 시간이 지나면은 잡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1번 한전 전기 신청, 인입 전기 쉼터까지 배관. 한전 전기는 그 필증, 가설 건축물 필증을 가지고 민원실에 방문을 하면은 3kW 전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아마 지역마다 틀릴 텐데 7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정화조 설치 지역업체에다가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이것도 전기배관이 아마 들어가야 됩니다. 꼭 집어넣으세요. 정화조는 합병 정화조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300에서 한 400 정도. 토지조성, 절성도, 굴착기 덤프. 이 덤프는 일단은 제외할게요. 덤프는 하지 않고 굴착기 사용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2회에서 3회, 한 3회로 잡아볼게요. 좀 여유 있게. 70만 원씩입니다. 하루 그 사용료가. 그러면 37, 21, 210만 원이네요. 210만 원. 그 다음에 오수배관, 우수배관, 전기배관, 외등, 작업재료. 요것도 50에서 요거 그냥 한 70만 원 요것도 잡아볼게요. 자, 지하수 개발, 대공하고 소공이 있습니다. 대공은 700에서 1000만 원. 비싸죠? 요거는 이제 음영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지만은 제가 봐서는 소공이 한 300에서 400 들어갈 겁니다.
300에서 한 400. 대신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음용수는 안 된다. 대신 정수기만 사용하면 됩니다. 정수기 연결을 하면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자, 다음은 쉼터 기초석 설치. 쉼터 기초석은 요 쉼터 그림에 보시면은요, 요 3개씩 4군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 기초석. 쉼터가 침하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4개를 설치하고 기초석 설치하고 주차장 및 동선 다짐, 잡석 포설, 그러니까 기초석하고 잡석 비용을 한 70만 원 잡아볼게요. 자, 인건비, 공과자비, 인건비 한 3일 작업하고 공과자비, 뭐 식대비 등등 해서 인건비 한 150 잡아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현장 시공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전에서 일로 이제 전봇대에 계량기를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쉼터 쪽으로 전기 설치 이렇게 여기 메인 전기입니다. 여기 메인 전기예요. 메인 전기가 이제 전기가 바깥으로 이제 나가줘야 돼요. 이제 그 필요한 곳으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 모든 스위치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컨트롤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지하수. 전기 하나 가야 된다 그랬죠. 자, 배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화조. 정화조도 전기가 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외등. 외등 있습니다. 외등. 여기 지금 1번, 2번이라고 제가 정해 놓을게요. 1번, 2번. 요 외등으로 1번, 2번을 해서 전기 스위치 하나 잡고 여기 외등 2개 또 있죠. 여기 3번, 4번. 3번, 4번. 여기도 스위치 하나로 2개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등은 스위치가 2개예요. 스위치 하나 켰을 때 2개 들어오고 스위치 2개 켰을 때 4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회로 분리를 해놨어요. 자, 전기까지는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배관을 해야 되겠죠. 자, 쉼터에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죠. 그러면 여기 오수라고 되어 있는 이 배관을 2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오수는 화장실, 바닥 배수는 그 싱크대, 뭐 샤워기물 이렇게 2개 주면 이 오수 바지에서 또 배관을 정화조로 최종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화조에서 정화된 물이 어디로 가요? 여기 맨홀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 맨홀은 뭐예요? 이 마당에 물이 맨홀로 유입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유입이 되면은 방류가 돼야 되죠? 이 방류를 배관을 하나 해주고 그럼 이렇게 이제 배관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지하수는 개발했는데 수도가 안 들어왔죠. 그러면 쉼터로 지하수 급수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온 물로 이 지하수 물을 바로 직접 마당 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쉼터로 들어온 물을 가지고 다시 마당 수도를 하나 뽑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만이 지하수 모터가 나중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직접 뽑으시면은 모터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주차장 해야 되죠? 주차장 뭘 해야 되죠? 다짐을 해줘야 됩니다. 주차장 다짐. 그 다음에 주차장 동선도 다짐. 그 다음에 잡석 포소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현장 시공은 다 끝났습니다. 예산도 다 나왔죠. 그러면 전 시간에 어떻게 했죠? 예산을
3천만 원을 잡을 것인지 4천만 원 잡을 것인지 5천만 원 잡을 것인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동식으로 할 건지 현장식으로 할 건지 쉼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행정 절차, 기반시설공사, 쉼터공사 등 다 해보셨죠? 자, 현장시공 잘 보셨나요? 난 도저히 모르겠다. 난 도저히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은 무료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전화 주세요. 자, 전화번호 여기 나갑니다. 호연 세이프가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 IC 이분 거리에 전망 좋은 쉼터 토지 다량 보유도 하고 있고요. 오셔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위치도 한번 보세요. 자, 지금까지 설명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꼭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